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염승환 LH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 이번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효 첫날인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또 미국의 생산 설비를 지으면 예외로 한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관세가 좀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근데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을 이제 뭐 말씀드리면 이제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미국 기술주한테 악재가 됐던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뭐 짓고 있거나 이제 그걸 약속을 하기만 해도 관세를 이제 면제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반도체 이제 주들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관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오히려 됐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생산 시설을 뭐 짓거나 또 짓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세는 오히려 이제 이게 악재는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는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 다만 오늘 뭐 일부 제약주들이나 일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의 주가는 또 빠지면서 뭐 다우나 S&P는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기업들 간에 약간의 뭐 뉴스나 실적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좀 종목 장세가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은 크게 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또 미국도 8월에 이게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줄어들면서 시장은 일단은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좀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좀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목할 만한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산업 경계의 척도로 불리는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가 관세 여파로 2.48% 하락을 했습니다. 또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2분기 실적을 아주 좋게 기록을 하고도 비만 치료제 후기 임상 결과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급락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졌는데 미국을 이제 또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이제 굴삭기 업체죠. 근데 여기가 이제 관세 여파가 좀 있다. 그래서 향후 사업 불확실성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 사실 이제 주가도 많이 차별화되는데 이 캐터필러는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또 일라이릴리가 오늘 무려 14%나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죠. 이제 먹는 알약 형태죠. 그거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시장 예상은 체중이 한 13에서 14% 빠지는 걸 좀 기대했는데 평균 11.2% 정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높이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걸 좀 못 맞췄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테라페틱스는 오히려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일라이릴리가 뭐 미국의 가장 시총이 큰 제약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제약업종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큰 이슈 없이 좀 이제 그 강보합권 좀 유지하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 뭐 AMD라든가 마이크론, TSMC 같은 기업들은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게 컸고요. 그리고 애플은 오늘 3% 올랐는데 어제도 5% 오르고 오늘도 3%인데요.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폰 관세 면제 기대감이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이 오늘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CEO 리프탄에게 사퇴하라는 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가 좀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사임해야 된다고 좀 언급을 하면서 인텔 주가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미국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 이런 신호도 계속 나오고 있고 9월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 22만 6천 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거죠. 근데 그게 전주 대비 7천 건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조금씩 이제 오르는 모습이, 그러니까 해고가 증가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주 연속, 그러니까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인데 이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는 해고자가 지금 일자리를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만 8천 명 또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197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21년 11월 6일 이후 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도 충격적으로 나왔고 실제 매주 발표되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악화되는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금리 인하의 힘이 좀 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좀 9월달에 높고 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쿠글러 연준 이사의 빈자리에 그 스티브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앉혔는데 사실상 이제 그림자 연준의장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쨌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게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라고 좀 압박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아마 이번에 이제 임명된 이 스티브 미란이 아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욱더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에 좀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 증시 소식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